안녕하세요. 이혜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될 뻔한 의뢰인의 인생을 극적으로 구해낸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연락으로 갑자기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억울하면서 한편으로 처벌이 되어 전과자가 될까 걱정이 많겠죠? 이런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에게 저는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국 스토킹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A를 알게 되었는데요. 동아리 친구들 모임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A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단톡방에서 A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A는 저의 말을 오해하여 받아들였고 A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A에게 개인톡을 보내며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했어야 되는데 A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친구 핸드폰을 빌려 문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A는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자,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가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연락을 했다는 면에서는 스토킹 같기도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는 면에서는 스토킹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이 사연의 사연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처음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을 때에는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A와 단순히 말다툼을 했던 것이고 자기가 A의 집을 찾아가거나 A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이 성립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당했던 처음 태도와 달리 끝나고 나올 때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A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느냐? A에게 며칠, 몇 주에 걸쳐 수회 연락을 한 것이 사실이냐? A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전부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경찰 조사 후 A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되었고 그 후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보내고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억울한 부분과 A에게 보이는 특이점을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시초인 다툼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의뢰인과 A의 연락의 선후 관계, 횟수, A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도발 행위, 의뢰인의 연락에 A가 보인 태도 등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리 분석과 함께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 반복적인 연락을 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A가 의뢰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결국 의뢰인에게 스토킹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물론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처음부터 꼼꼼 법리로 싸매서 고소를 해드리죠.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하여 고소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스스로는 당당할지 모르지만 법을 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를 남는 것은 물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되니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의뢰인의 사연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